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하여 학생부 항목별 팁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입시에 대해서 조금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먼저 시작점에서는 2027 대입의 특징과 그에 따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조금 같이 이해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보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대입을 보는 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에서 보는 교과, 종합, 그리고 논술, 정시, 수능까지 저희는 이 네 개의 챕터를 가지고 수능을 도전하게 돼 있는데요. 오늘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성평가를 측정한다는 것, 수치 너머를 보는 정성평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교 정보나 개인 정보들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외부 활동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학교 생활, 교내 활동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통한 부분, 면접 평가 요소를 활용하여서 다양하게 평가 요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서류 평가로만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단계별 평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학생부 서류 평가를 통해서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1단계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모두 면접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부와 면접이 함께 돼 있는 단계별 전형이 있고 일괄 서류, 즉 학생부 100%를 통해서 하는 전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중에서는 수능 최저가 반영되는 것들도 있겠죠. 복잡한 요소들이 단계가 함께 돼 있을수록 그 입시에 대해서 기회가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볼 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권역별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의 비율이 나오기도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수도권은 교과가 31.8, 종합이 44.0%이지만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교과가 67.9, 종합은 22.7%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좋은 유리한 기회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수시 전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 즉 서류 평가의 생기부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생기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교과가 아닌 교과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는 생활기록부가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생님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고3 학생들은 지금 대부분 나는 더 이상 교과나 아니면 정시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부가 필요 없다면서 고3 생기부를 신경 쓰지 않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교과에서는요. 교과 성적, 정량 평가만을 반영하지 않고 서류 평가를 반영하는 요소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는 입시 경향에서는 정시에서도 이 서류 평가가 반영되는 비율도 꽤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서류 평가,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한 생기부 기록을 잘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종합 전형에서 교과 이수 현황, 어떤 교과를 이수했는지 그것들이 중요도는 갈수록 상승하고 있고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AI 사용으로 인한 세특 상향 평준화로 인하여 개별화된 특성, 그것들을 잘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교과에 대한 나의 기초 학업 역량을 더 무수하게 잘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형과 면접형의 분할 선발 대학이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 속에서 생기부를 할 때는요. 벌써 기록을 준비할 때는 면접을 대비한 생기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AI 사용으로 인한 세특의 상향 평준화 그리고 이 세특의 진실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요소는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AI를 사용하여서 오히려 생기부의 서류 평가로는 높은 점수
점수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면접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류 평가를 준비할 때부터 그 기록을 할 때부터 우리는 면접에서 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측면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면접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2027 대입의 변화에서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전공 자율 선택제 도입이 각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매우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건국대의 자기추천 전형과 건국대의 자유전공학부가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할지라도 평가 요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즉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30%, 진로 역량이 40%, 공동체 역량이 30%라면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이 아닌 성장 역량이 50%를 차지하게 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어느 학과를 쓰느냐도 대비하여 이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강조할지 서류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준비에 가늠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027 대입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달라진 점을 확인했다면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을 간단히 톱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보고 있는 그림이죠. 왼쪽 그림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통 평가 요소와 평가 항목은 각 학교마다 모두 다릅니다.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선생님은 학교에서도 입시 지도를 할 때 반드시 본인이 꼭 가고 싶은 학교의 생활기록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꼭 찾아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가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모든 학교를 다 찾아가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주로 활용하는 것은 지금 오른쪽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의 고3 수시자료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의 탭을 가보면 주요 대학교의 모든 가이드북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자료들이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대학을 다 찾아본다는 것들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 5학교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연구들을 모두 종합하여 3개의 역량으로 나눠본 거죠.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이 3개의 큰 글씨만 보일 건데 지금 현재로선 이 공통 평가 요소로 3개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예요. 대학 교육을 충실히 들을 수 있을지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학업 역량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준비된 학생인지를 살펴보는 공동체 역량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대부분의 학교들이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의 서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여러분들한테 보면 그 3가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1대1대1의 모습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학교마다 어떠한 평가 요소를 더 강조하고 어떤 비율을 하고 있는지는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분 지금 2026 대입을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시립대 같은 학교라 할지라도 종합전형의 요소에 따라서 평가 요소의 반영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도전하고 싶은 학교 그 학과의 전형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학교들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어떤 부분을 더 주목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도 있어요. 우리가 이 3가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중요하다고 해서 준비를 할 때 선생님 요즘 학생들 생기부 역량을 보다 보니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정성평가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진로 역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성균관 대학교에서는 평가 요소를 지금 뭐라고 보고 있냐면 다른 학교 대비 학업 역량이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40%, 그 다음 탐구 역량 40%, 잠재 역량 20%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죠. 입학사정관들도 이야기하기를 우리 성균관 대학교에서는 진로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보지 않는다. 그 학생이 그 계열과 그 학과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보다는 학업적 역량이 얼마나 크고 그 학생이 탐구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했는지를 더 많이 본다는 이야기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진로 역량이 가장 중요해라고 하면서 거기에 올인하는 학생이었다면 성균관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 학교들의 내용들도 비율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왕 학종을 준비하면서 지금 생기부를 할 때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되는 건 전공 연계교과 이수 과목을 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그 대학교에 있는 것들을 다 확인해 보면 좋지만 2016 서울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자,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자, 핵심 권장 과목은 없지만 권장 과목 미적분과 확통을 권장하고 있고요. 자연과학에서 생명과학부의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2와 미적분을 핵심 권장 과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장 과목을 듣지 않았다면 이 학생은 생각해 봐야겠죠. 생명과학부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학교, 학과를 할 때는 쓸 때는 아까 얘기했었죠? 저 생기부를 기록할 때는 내가 원하는 학교와 학과를 잘 살펴보는 게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러면 그걸 정하기 전에 먼저 필수 코스로 그 학과에 해당하는 핵심 권장 과목을 내가 들었는지 그걸 확인해보고 바로미터처럼 시작해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핵심 권장 과목을 듣지 않은 학과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도전을 하지 않으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다시 아까 자료로 가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에 공통 평가 요소가 3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학업 역량은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이 성취도, 태도, 탐구력 3가지가 있고 진로 역량은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아까 했던 핵심 권장 과목 이런 것들을 꼭 들었어야 되죠. 그 다음 전공 계열의 교과 성취도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정량 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전히 숫자의 수치는 중요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 전공 계열에 맞는 나의 정성적인 얼마나 전공 역량을 보였는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가장 힘을 많이 싣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자, 공동체 역량은 이렇게 4가지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각자 이 3개의 평가 요소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을 키우는 실전 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성취도 첫 번째 보면 선생님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숫자 너머의 도전과 상승세를 주목하자. 우리가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평균값이 몇 점 몇 등급인데 이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단순한 숫자 평균 등급으로는 볼 수 없는 우리가 숫자의 상승세 그래프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열 관련 주요 교과가 어떠한 성적 상승 곡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그 과목에서 너무 낮은 점수를 받고 있었지만 그 과목이 낮은 등급이었지만 높은 원점수를 가지고 있고 소인수 학생들 과목이었다면 그 학생은 입학사정관들이 단순한 숫자로만 평가하지 않고 그 학생의 도전과 열정 그거를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전략적으로 숫자가 많은 다인수 교과에 선택을 해서 등급을 받았지만 오히려 소인수 교과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지만 그 도전을 높이 평가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학업 태도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어떤 그 교과 세특에서 볼 수 있는 태도, 책임감, 마음가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이 보여주는 게 좋은데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 교과에서 교차 검증되는 성실함을 보여주자. 실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도 생활기록부 컨설팅을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생은 모든 교과 선생님들마다 교과에 대해 질문과 호기심을 통해서 끝까지 집념 있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선생님도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런데 옆에 교과,
다른 교과 한 명의 기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 기록은 굉장히 주관적 평가예요. 그러나 10명, 15명, 20명 모든 교과의 선생님이 이 학생의 탐구력과 끈기 있는 집념,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자기주도 학습을 평가하는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 학생의 기록은 이제는 주관적 평가를 넘어선 분명한 아주 확고한 객관적인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과에서만 평가를 받는 것보다 다양한 교과에서 같은 맥락의 나의 강점들을 잘 발휘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도 씁니다. 내가 나의 어필, 나의 강점을 잘 보여주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에게 꾸준히 보여주는 것도 좋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학업 역량은요, 3번 탐구력입니다. 단순한 이 학생이 무엇을 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보단 왜 이러한 탐구를 했고 이 학생이 탐구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사고의 확장을 보여줬는지, 지식의 궁금증, 그거를 질문을 더하고 더해서 배움의 깊이를 더해가는 모습들, 입학사정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탐구력, 나의 탐구의 과정들을, 궤적을 잘 보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적의 유불리를 떠나서 전공별로 반드시 필요한 권장 이수 교과목은 우리가 이수해서 들었어야 됐죠. 그리고 소인수 교과에 대한 도전은 분명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혹시나 등급이 낮았을지라도 원 점수를 높게 받았다면 분명히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세, 점수, 숫자를 넘어 상세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선생님도 봤었을 때 요즘은 보면 학생들의 교과 세특을 보다 보면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를 가도 될 만큼 충분하다라고 싶을 만큼 너무 높은 고퀄리티의 세특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의 정량적인 평가를 다시 봤었을 때 4등급, 5등급 친구가 아주 소름 돋게 너무나 높은 세특, 고급의 세특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숫자를 보완했다기보단 오히려 이 생기부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낮지만 정말 탐구의 깊이가 높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관음해 보기 위해서 반드시 입학사정관은 면접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숫자가 그 세특 내용의 정성평가하고 갭 차이가 크다고 하면 이미 서류평가에서부터 그 진실성을 의심해서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장된 어려운 개념을 쓰거나 나의 수준의 이상의 것들까지 너무 심각하게 도전하는 거품적인 세특은 유의해야 된다는 것. 특히 AI로 인하여, 사용으로 인하여 모두가 상향 평준화 됐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만의 탐구 궤적으로 차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겠죠. 사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강화 전략 1, 2, 3 세 가지로 나눠봤었죠. 첫 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 탐구. 교과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의문들을, 예를 들어 불평등에 대한 개념을 수업했을 때 이것을 내가 동아리 시간에 지역 간의 의료 격차 분석 활동으로 한번 제안해 본다든지, 그리고 이 내용들을 또 독서를 통해서 심화 활동을 한다든지, 논문, 전공 학술 자료를 통해서 또다시 심화해 보는 계기처럼 계속 끊임없이 주제를 꼬리와 꼬리를 물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보는 건 너무 좋겠죠. 그 다음 선생님, 강화 전략 2. 문제 해결 중심의 능동적 경험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죠. 삶이 삶으로 확장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지식을 내 삶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학생이 능동적인 면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 조사 활동을 하는 것이 학교 내 작은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든지 내 주변의 지역사회, 그렇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학생 입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례들을 기록해보고 실제 지역사회 안에서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본다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성 그리고 능동성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화 전략 3은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좁히기예요.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깔때기처럼 되어 있죠. 1학년 때는 폭넓은 관심이 사회과학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3학년 때는 구체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나의 진로 역량에 맞춰서 진로 관심에 맞춰서 구체적인 초점을 잡아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과학 전반으로 잡았던 폭넓은 관심을 3학년 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회정책을 설계하는 면을 보인다는 것. 그럼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과학적인 지식, 그 다음 정보 처리 능력, 데이터 능력이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공동체 역량을 보는데 이 키울 수 있는 실전 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네 번째, 리더십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공동체 역량은 조금 어떠한 화술, 어떤 좋은 말들 그런 것들로만 기록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그 아이의 말솜씨를 뽐내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듣는다는 것, 그리고 갈등을 중재하는,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든지, 이벤트로 어떤 화려한 일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주 있는 것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을 보는 건지, 이런 부분을 보이는 게 좋고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 규칙을 잘 준수한다는 면이 강조되는 것도 선생님은 굉장히 좋은 학생으로서 있는 좋은 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리더십으로서 이걸 끌어주는데 이 리더십을 단순히 반장, 부반장과 같은 이런 지위로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과 세특이라 할지라도 팀장으로서 하는 역할, 동아리 내에서 부서장으로서 하는 역할, 각자의 역할들 안에서 자신들이 구성원들을 얼마나 포용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헌신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단순히 어떤 직함만을 위해서만 하는 활동은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같이 고3 생기부를 어떻게 준비할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중간고사를 마치고 나면 본격적인 생기부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전 팁, 생기부 항목별 점검을 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보는 내용이에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항목별 지금 내용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이 2027에 들어와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활동은 700자에서 500자로 축소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부담이 없어졌다라기보다는 보통 우리 고3 학생들에게는 자신을 잘 어필할 수 있는 게 진로활동이었는데 700에서 500자로 줄었을 때는 그 공간이 아까운 거죠. 굉장히 더 짧게 나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압축적이면서도 나의 진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응용은 300자로 축소되었지만 사실 올해 고3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수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동아리 활동 안에서 자율 동아리 대입이 미반영 되어 있는 것, 소논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 외부 봉사활동이 안 되어 있는 것들, 대입에 미반영된 독서활동,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최근의 변화의 추이를 감안했었을 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생기부를 쓸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학생 종합 이 기록을 하는 입학 사정관들이 모두 손꼽아 말하는 것은 세특의 중요성입니다. 이 교과 활동의 중요도가 아주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집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교내 프로그램들을 충실히 얼마나 참여하였느냐, 그곳에서 나의 역량을 얼마나 잘 발휘하고 있느냐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봤던 독서 활동이 목록화되어 있는 거에서는 대입에서 미반영되었죠. 그렇다고 독서 활동이 중요해지지 않은 거, 입이 아프도록 설명해도 여전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목 세특이나 창책 세특에서 독서 활동명이 더 잘 녹여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1, 2, 3 내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 그 양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 점검을 할 때는요, 학생 입장으로 점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입학사정관의 눈으로 읽어보며 양보다 질, 나열보다 흐름, 즉 이 학생이 어떠한 서사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주목하면서 읽어보는 게,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진로가 중간에 변경되었을지라도 생활기록부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보았을 때 이 학생이 어떤 성장을 하였는지, 이 학생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변화하고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흐름을 입학사정관은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입장에서 나의 생기부를 보았을 때 그것이 보이는지 점검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실전 팁 첫 번째, 출결 사항입니다. 출결은 숫자가 아닌 그 학생의 책임감을 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1학년 때 미인정 지각이 있었다, 미인정 조퇴가 있었다, 결석이 있었다. 그렇다면 신뢰도가 하락되는 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리고 반복되는, 병이라 할지라도 반복되었다면 분명히 신뢰도가 하락되는 면이 있어요. 최근에 어느 일부 대학교에 저희가 설명회를 가져서 간담회를 가졌을 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너무나 완벽해 보이고 너무나 괜찮았던 학생이지만 어떤 특정 학년에서 너무 많이 미인정이 아니고 병결이 10회 이상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도 그것도 한번은 고민해 본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결 사항은 여러분들이 정말 최대한 출결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학년 때 미인정 기록이 있었으나, 본인 힘든 시간이 있었으나 2, 3학년 때 발전한 측면을 보이는 학생들은 그 출결 기록이 그 학생의 발목을 붙잡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성숙의 과정을, 이유를 저는 생기부 어딘가에는 녹여내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봐요. 그 학생이 예전엔 그랬지만 변화 발전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좋고, 또 하나 더더욱 열심히 해서 압도적인 2, 3학년의 성실함, 지금 우린 3학년이니까요. 3학년 때 성실함이 더 기록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입학사정관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그런 걸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인데, 그 학생이 학교 내 교내 활동에서 학습에서 배웠던 내용 지식을 얼마나 많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흔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생활기록부 그 평가 요소의 3가지, 학습 역량, 그 다음 진로 역량,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3가지가 종합적으로 잘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입학사정관들마다 모두 다 하나같이 손꼽아서 말하는 이야기는 뭐냐,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율활동의 진로 세특화라는 내용을 합니다. 자율활동마저도 그 학생이 얼마나 전공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너무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활동은요, 기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주도성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그 전공을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많이 그 부분을 잘할 수 있어 라는 걸 뽐내는 것보다는 그 공동체에 자기가 알고 있는 역량, 그 전공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기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즉 문제를 인식하고 주도적인 제안, 문제 인식이 중요한 거죠. 그걸 얼마나 잘 관찰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실행하느냐라는 과정에서 전공 역량, 진로의 모습을 강조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공동체의 변화를 끌어냈느냐, 그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은요, 전공적 합성의 요소를 아주 마음껏 뽐내는 것이 좋죠. 대신에 아까 보는 것처럼 탐구의 깔때기와 같은 좁혀지고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1, 2학년 때의 관심이 3학년 동아리 활동으로 심화된 탐구로 나타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동아리 내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공동체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깨알같이 강조하는 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봉사활동은 어떠한 그 학생의 진정성, 아까 일상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성실한 참여 태도,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유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유행처럼 학생들이 많이 봉사활동에서 쓰는 것이 프로젝트 봉사활동입니다. 프로젝트 봉사활동은 공동체의 연대감을 바탕으로 전공 역량을 강조하는데, 가끔 생활기록부 항목을 점검하다 보면 이것이 봉사활동인지 아니면 나의 전공 역량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지 헷갈리는 요소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학사정관의 입장이 되어서 봤었을 때 이 학생이 아주 화려한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했지만 그 활동 내용이 단순히 나 이러한 코딩 만드는 걸 잘해, 나 이러한 설계 활동을 잘해, 단순히 이런 활동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 봉사활동의 공동체성, 이타성을 보여주는 데는 오히려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진로활동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볼 수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꼭 감안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로활동은 여지껏 했던 활동을 주체화하는 것, 동아리 활동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고민과 호기심을 보여주고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독서 활동을 했고, 그 독서 활동의 결과 나는 어떠한 실험 설계를 한번 해보고 실제로 실천하는 활동을 했고, 그걸 마지막 정리하는 보고서 활동까지 연쇄적 탐구의 연결고리를 아주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네 가지 모든 활동들은 다 어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면 나의 관심,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것을 하는 부분에서 나의 태도가 무엇이 변화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이 성장하였는지, 그런 모든 이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 모든 부분 안에서 이 학생의 역할, 성장까지를 다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나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과목 세특과 성적을 관리하는 팁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중 발견한 나만의 질문, 여기에서부터 세특을 출발하는 겁니다. 교과서에 단순한 요약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더 교사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고 본인이 무엇을 더 연구하고 싶었는지 탐구의 동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흔적을 남겨두는 건 매우 좋습니다. 일부러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에게 가서 꼭 더 질문해라. 질문을 하고 질문을 통해서 어떠한 성장을 보여주는지 선생님들께 잘 어필하는 것, 그건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 쌓였을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마지막 과목 세특을 적을 때 반드시 앞 한 줄에 그 내용을 적혀 있게 되거든요. 내가 선생님이 나에게 기록해 주었으면, 평가해 주었으면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흔적들을 선생님들에게 계속 잘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이제 3학년쯤 되면 교과 세특에서 아주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바로 융합적 사고력. 이 교과 세특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과 경계를 넘나드는 탐구를 보여주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수학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이론, 국어 지문을 해석해서 활용하는 거든지, 물리 실험을 적용한다든지, 각 교과 내 어떤 교과 간의 경계를 허물고 간 학문 간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심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교과를 아주 뚝심 있는 어려운 주제로 탐구하는 것도 좋지만
교과를 뛰어넘는 융화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도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심화된 면을 보여주는 좋은 태도, 즉 탐구력을 보여주는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 보면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 물론 선생님도 질문을 받지만 각 학교에 아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 가이드북이 있다고 했죠. 그런 쪽에서 나와 있는 Q&A 질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3학년 때 개인 탐구 보고서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불리한가요? 아니면 진정성이 의심이 되나요? 라고 보는 거죠. 보고서 수가 늘어나는 건 문제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나 난데없이 튀어나온 보고서의 숫자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부터 자꾸 얘기했죠. 연계성, 1,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그것이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면 그 숫자는 진정성을 의심받을 리가 없겠죠. 이런 질문 요즘 많이 나옵니다. AI를 활용한 보고서나 자료 정리는 학생부 평가에서 불리한가요? AI 활용을 이제는 입학사정관도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도구로서 AI를 활용하지만 그 학생이 실제 학습하는 경험을 반영했는지, 그리고 AI를 활용했을지라도 그거에 도움을 받아서 했을지라도 그 학생이 그 지식의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하고 자기 지식화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없겠죠. AI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겠죠. 자기 지식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재미없기도 하거든요. 입학사정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공계 진학 희망자들이 국어, 영어, 인문교과에서 세특도 이렇게 이공계 내용으로 채워야 되는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분은 당연히 관심이 있어서 융합 간의 활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 교과의 성격과 그 교과의 가장 핵심과 상관없는 너무 무리한 전공 역량, 그 전공 역량을 강조하는 주제들은 오히려 생기부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 진실성을 의심받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내가 진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생기부에 마이너스가 돼서 교과 전형을 써야 돼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진로가 바뀌면 입시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선생님 생기부의 방향을 절대 바꾸지 않을 거예요. 자기 진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입학사정관들이 물론 진로가 계속 3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좋지만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모두 다 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고등학생의 나이가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에서 진로의 변경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후 과목 선택과 활동들이 얼마나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는 것, 나의 진로에 바뀌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진로 바뀌는 거에 따라서 생기부의 활동들이 그 학생의 탐구 성장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전혀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없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3 학생은 학생부를 지금 어떻게 점검하면 좋나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학생부 전체를 읽을 때 학생의 눈이 아닌, 나의 눈이 아닌 입학사정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세 개의 평가 요소에 따라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강점을 보면 그 강점을 더욱더 잘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기록화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평가 요소를 잘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각 활동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유기적 연결이 되어 있는지, 나만의 이야기가 잘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 학생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스펙의 나열이라고 생각하고 양을 너무 많이 보여주려는 화려함으로만 치장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잘 파악해 본 것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탐구 기록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차분히 3학년 마지막 한 학기 동안 유지하는 것이 있다면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국 평가를 만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학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집중하고 그 과정을 잘 귀결시키는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